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신노트 고등수학 상 2단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231번부터 243번까지 끝까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바로 23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이제 근을 3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은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실근 하나는 어쨌든 있다라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조립제법 하면 뭐가 나올 거다. 그래서 조립제법의 일단 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개수들 가져오겠습니다. A1, A-1, A 그리고 마이너스 2A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이긴 한데요.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만약에 0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인수로는 이 자리에다가 1을 하나 갖다 두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개수들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여기는 1인 겁니다. 자, 실제로 만나봅시다. 여기 AA, 2A, 2A 되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이게 는 0인 거니까요. 이 앞에서 근으로 1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뒷부분에서 허근 두 개를 가져야만 했었겠죠. 자, 여기가 허근을 가진다는 뜻은 방정식에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이제 두 허근을 갖겠죠. 자, 결국 판별식 적용해 주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겠고요. a의 값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수 a의 개수는 정수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가능할 테니까요. 7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번 가볼게요. 232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다음과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포인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세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있나? 3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별식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에서 무조건 조립제법을 쓰건 뭘 하건 해서 반드시 쟤를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1, 2, 3 이런 걸 대입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그냥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뭔가 되긴 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차라리 뭔가 대입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자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좀 해봅시다. 우선 식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x세제곱 더하기 8-ax 제곱. 자, 그리고 뒤에는 a를 밖으로 빼주시면요, 여기가 a-8x 그리고 마이너스 a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얘가 보이면 좋은데 a-8이랑 8-a가 부호만 이렇게 다르고 다른 건 다 같잖아요. 자, 그래서 쟤네들을 묶어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두 명을. 자, 가운데 있는 두 명을 묶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x세제곱이랑 그리고 a세제곱은 제가 따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보시게 되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 자, 그리고 제가 요 앞을 갖다가 a-8로 묶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것들도 내가 x-a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이랑 더하기 이 안에 있는 것도 x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x 밖으로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x로 빼줘야겠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a-8 그리고 바깥에다 x 두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x-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한번 x-a가 똑같이 있을 테니까 x-a로 묶어주시고 나면은 결국 정리되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x가 될 거예요. 그러면 ax끼리 서로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 앞에는 x-a
는 0일 겁니다. 결국 얘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그러한 3차 방정식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럼 우선 여기서 실근 하나는 나온 거 아닙니까? x값이 a라는 거. 그러면 이 뒤편에서 일단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2차 방정식은 내가 판별식 알고 있죠? 판별식 적용해 보시게 되면요. 판별식이 16-a 제곱이 나오게 될 텐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0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a 제곱이 16보다 작다니까 결국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부터 시작해서 4까지 4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정수 a의 개수 몇 개냐 물어보면 -4와 4 사이에 있는 건 7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답 찾아보려고 해. 근데 없어. 이거는 왜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에선 세 실근이 서로 다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있던 실근은 뭐였어요? x는 a였었죠. 자, 그러하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에다가 x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건 파란색 글씨로 a를 집어넣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이 나오겠는데, 그게 0이 돼버리면 a를 근으로 갖는다는 게 돼버리니까 a를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양변 이게 2a 제곱이니까요, 2로 나눠주시면 a 제곱 플러스 4a가 0이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요, 결국 a의 값은 0이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a는 -4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어차피 a는 -4부터 4까지였으니까요 -4일 일은 절대 없었는데, a가 0일 수도 있었는데 a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되는 건 7개가 아니라 6개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번 보겠습니다. 233번, 이제는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다음 부등식에 해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다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x가 1이 넘어가시면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다음 아래에 있는 건 인수분해 하시면 x로 묶어서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x가 0 이상 5 이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위의 부등식, 아래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바로 3 이상 5 이하라는 결론이 나오겠고요. 이게 바로 저 연립 2차 부등식의 해였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던 3이 알파, 뒤에 있던 5가 베타였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9 플러스 25 하셔서요 34가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고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이다.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 절대값 푸는 것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의 값은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쓰기로 했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나온 거에서 절대값 x-1이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결국 절대값 풀어주셔서 그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양변에 1씩 더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7이 되겠죠. 위에 부등식은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바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줬네요.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2부터 시작해서 7까지였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랑 베타를 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더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9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9입니다. 다음에 235번도 보겠습니다. 235번입니다. 위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부등식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x-k가 절대값 풀어주고 나면요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양변에 k까지 더해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k-5, 그리고 오른쪽은 k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이번에는 좀 이쁘게 정리는 안 돼 있네. 자,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x-4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등식 풀어주셨을 때 x의 값이 아예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7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수직선에다가 알기 쉽도록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x가 4보다 크거나 혹은 -3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번엔 여기 있는 x의 범위, x가 k-5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범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범위가 되겠고, k-5, k 플러스 5인데요. 자, 얘의 범위는 간격은, 간격 구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니까 그 간격은 10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10짜리인 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10짜리인 애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 범위 사이에 만족하는 게 그 합이 7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k에다가 여러분 아무 숫자나 한번 집어 넣어보십시오. 자, k에 대한 그 값들도 후보가 다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k에다가 뭐 한 2쯤 집어넣어 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7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7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있을 7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근데 여기 포함하는 범위였군요. 포함하는 범위였으니까 여기는 색칠을 해줘야겠네. 자, 그래주면 여기 색칠해주고 여기도 색칠해주고 나면은 포함되는 범위가 우선 마이너스 3 이 영역에서는 뭐 포함되는 게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자, 5, 6, 7이나 있네요. 자, 그러면 5, 6, 7이 저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인데 다 합하면 7이 넘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겁니다. 자, K는 2여서는 안 돼. 그러면 K가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K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범위도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까지였을 겁니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x의 값의 정수 x 값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있는 거 5랑 6이 있었겠네요. 그럼 다 더해주시고 나면은 요거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함으로 요 값은 k가 1이면 됐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뭐 넣어봐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선생님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었던 거지 주관식이었으면 어떻게 풀었어야 됐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 간격이 좀 중요해집니다. 가끔 이 간격을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간격이 10짜리인 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오른쪽에 5랑 6이랑 7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간격이 10이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4부터는 어디까지예요? 간격이 10이니까 10을 더한 6까지가 될 겁니다. 혹은 간격이 10이니까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거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나올 수 있겠고, 자, 그렇다고 이게 마이너스 6부터 4까지 가는 건 될까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6부터 4까지면은 오른쪽 양수 부분 겹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왼쪽만 해당하는 정수들이 음수들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합이 7인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경우는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주관식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거 2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해당되는 정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에 있는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합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결국 마이너스 4부터 6일 때까지로 하시면요, 정수가 해당되는 게 이렇게 3개 나오고 그 합이 7이 나오게 되니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도 K의 값이 1인 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경우 많이 나오는 거 없으니까 떨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236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제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x-6,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테고요. 요거 해 구해주시게 되면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인수분해 하시면요, x-3, x-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하는 거다 보니까 수직선상에다 나타내는 게 직관적이고 좀 편하긴 하죠. 자, 첫 번째 거부터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는 거 다 찾아주시게 되면 정수만 찾아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어차피 그 값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인데 다 더해봤자 어차피 서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결국 5랑 6만 더해주면 됐으니까
정답은 11로 좀 허무하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37번 가겠습니다. 237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부등식 풀어주시면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즉 x가 3 이상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였다는 얘기겠네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나름 인수분해가 됩니다. x-5 그리고 x-k입니다.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부등식 좀 해를 표현하려고 수직선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서 x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3 따놓으시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 5랑 K가 있는데 여기서 K가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저번에 이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221번인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x가 5보다 크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쓰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x가 5 이상 k 이하라고 한다면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 현재 5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과 파란색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바로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5부터 k까지가 정수가 5개가 되게끔 하려면 k의 값이 9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k는 9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번 x가 k 이상 5 이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선 5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k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k가 만약에 3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수 만족되는 게 3, 4, 5 3개밖에 없어요. 5개가 되게끔 하려면 k가 적어도 여기 이쯤에 위치해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게다가 k는 정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일단은 x의 값이 3, 4, 5로 3개, 그 다음 여기서 2개가 나와야 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2였어야 했겠네요. 자, 그러므로 아래에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거 다 곱해주시게 되면요. 9랑 마이너스 2 곱하셔서 정답 4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에 238번 가보겠습니다. 238번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요, 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이고 그게 0 이하다니까요. 여기서 해 구해보시게 되면요, x가 마이너스 7 이상 3 이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도 나름 인수분해가 됩니다. x-6k 그리고 x 플러스 k가 되고요. 그게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이제 6k가 클지 마이너스 k가 클지 모르잖아요. 아니요, 이건 알아요. 양의 정수 k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6k가 마이너스 k보다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범위가 x가 6k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 왜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k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에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제가 수직선으로 또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에 우선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6k보다 크거나 혹은 그 마이너스 k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양의 정수 k인 건데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데나 여기가 마이너스 k이고 여기가 k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뭐 6k가 여길 수는 없겠지. 그 마이너스 k는 음수고 6k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0보다 작은 쪽에 마이너스 k가 있을 거고 0보다 큰 쪽에 6k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생각, 양의 정수 k이기 때문에요, k는 기본적으로 1 이상인 정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6k는 무조건 6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6k는 위치가 3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요 해가 존재하게끔 하려면은 0이 있는 곳에서 마이너스 k가 일단 6k보다 크다. 동그라미 제외하고 6k보다 크다 혹은 마이너스 k보다 작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k가 해줘야 될 역할은 마이너스 k 너 마이너스 7보다 더 작아지지 마라, 그거예요.
더 작아지면 안 되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K랑 같아져도 되나요?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K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그래도 커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도 안 돼요. 되셨습니까? 결국 양변은 마이너스 곱하시면요, K는 7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양의 정수 K의 개수는 1부터 6까지니까요. 네, 6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38번의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239번 가보겠습니다. 239번입니다. 지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 m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네,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네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쟤는 x 그리고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로 여기서는 x 마이너스 9 그리고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위에 것부터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인수분해 이미 돼 있고,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건데, x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 클까요? 아니면 a제곱이 클까요? 네, a제곱이 크입니다. 왜요? a 자체가 일단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a제곱은 0 이상이니까 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a제곱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a와 9가 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a는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지, 이거 바깥 범위잖아. 그럼 x가 9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겠네. 자, 이래놓고서 제가 수직선에다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제곱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는 a제곱, 이렇게 부등호흡은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x가 9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9보다 큰 거 뭐 어디다가 표현을 할까? 9보다 크다? 일단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둘까요? 여기를 9라고 해놓고 9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마이너스 a 해놓고 이렇게. 자,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나름 킬링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수 x가 이제 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요거 그 a제곱이라는 녀석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얘가 a제곱이 9보다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a제곱의 값이 9보다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래주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데, a는 어차피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결국 a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a의 최대값은 3이겠네요, 선생님. 하고서 이제 3 넣고 3의 제곱 하시면은 이제 그러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왜 틀렸느냐? 여기서 이거는 지금 뭘 구하신 거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해는 존재해도 돼요. 다만 정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 9 옆에는 뭐가 있겠느냐? 10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9는 어차피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10이라는 정수의 해를 가지면 포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제곱의 역할은 10까지는 가도 돼. a제곱이 여기 있어도 괜찮아. a제곱이 여기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a제곱보다 작은 영역만 생각할 거니까, 여기만 생각할 거니까 그 안엔 정수 없어.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뭐야? a제곱이 만약에 10보다 커버리면 큰일 나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a제곱이란 녀석은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a는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했기 때문에 a는 뭐 게다가 2보다는 크니까 여긴 2보다 크다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결국 a는 루트 1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 a가 루트 10이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서 해당되는 범위는 또 정수해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최대값이 루트 10이었다. 그러므로 그거 제곱하시면요 10이 정답이 될 거예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 함정을 걸어놨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4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40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기를 좀 잘 갖추자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막힌다고 하면은 꼭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선 다시 정리해 두는 거, 그거 꼭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루트 x제곱과 루트 x제곱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루트 x제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x제곱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두면 됩니까? x요. 자, 이렇게 하시면 땡입니다. 이건 안 돼요. 루트 x제곱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얘는 x로 그냥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만점입니다. 자, 그럼 언제예요? x가 그대로 나올 때는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 다음 밑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혹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뭐 같다는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내보내주는데요, 음수일 때는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을 갖다가 제가 쪼잔한 제곱이라고 불러요. 약간 루트는 제가 감옥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 감옥에서 내보낼 때 이 감옥 안에서 이제 x를 지켜보는 사람을 갖다가 교도관이라고 합시다. 교도관. 그럼 그 교도관은 x가 음수면은 그냥 안 내보내요. 양수이면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보내주는데, 양수야? 그냥 나가. 자, 이건데 만약에 얘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야, 그러면 아직 교화가 안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냅니다. 왜 마이너스 붙여서 내보내요? 그래야 얘가 양수가 되니까. x 자체는 음수인데.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제곱,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제가 쪼잔한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루트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중3 때 같이 뭘 배우냐면, 이런 표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가 곧 절대값 x랑도 역할이 똑같아요. 절대값 x도 마찬가지로 이 양쪽에 이렇게 멀대같이 서 있는 이 벽들이 바로 뭔 역할을 하느냐, 이 x가 양수면 그냥 x로 내보내고요, 이 x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게 마치 루트 x 안에 있는 제곱과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요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다라는 것도 꼭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러면 이런 쪼잔한 제곱이 있는가 하면요, 비교하셔야 될 대상이 이번엔 통 큰 제곱이 있습니다. 자, 통 큰 제곱이라는 건 또 뭐냐, 자, 루트 x의 바깥에 있는 제곱이에요. 자, 요 바깥에 있는 제곱은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제곱은요 그냥 x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내보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곱은 제가 통 큰 제곱이라 불러줍니다.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보냅니다. 예를 들면은 루트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있잖아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루트 마이너스 3의 안의 제곱이면요, 제곱이 볼 때 마이너스 3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보낼 때 마이너스 3 너 그냥 나가지 말고 꼭 뭐 붙여서 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겠나요? 이 정도만 받아들이고서 우선은 진행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뭐 궁금하면 물어보러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240번, 이 2차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 b보다 크고 b 플러스 1보다 작다입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루트 씌워가지고요, x-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a제곱보다는 크고, 그리고 루트 a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작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내가 봤을 때 요 첫 번째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바꾼 사람 많을 거야. x-a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을 것이다. 자, 이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원래 이 원칙은 이렇게 해두고 난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걸 내보내는 식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어떻다고 했어? 작다고 했습니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제곱이 봤을 때 a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얘 a 내보낼 때 반드시 뭘 해서 내보내느냐? 마이너스를 써서 내보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밖에 있던 마이너스랑 만나니까 여기 왼쪽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x-a,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에 a 더해주시게 되면 2a보단 x보다는 0이 크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은 구하시면 이렇게 구하셔서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이번엔 x제곱 플러스 a가 a 플러스 1x보다 작다니까 넘겨와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자, 요거는 x-a 그리고 x-1이었겠네요. 자, 그러므로 얘는 x가 a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a가 음수니까 작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부등식의 해 갖고 와.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일단 a가 음수입니다. 음수. 그리고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있는데 이 둘 다 만족시키려면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일단 0보다 작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a보단 2a가 더 작을 테니까 네, 여기서의 겹치는 해는 a일 겁니다. a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 해가 지금 b보다는 크고 b 플러스 1보단 작다니까 뭐야 끝났네. 둘이 1 차이나? 그러면 a도 0이랑 1 차이 나야지. 1일 만큼 더 작아야지.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겠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의 값도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41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각각 2분의 1, 2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네, 두 함수 f랑 g의 그래프는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한다. 끄덕끄덕. 그 다음에 두 부등식 fx랑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그랬을 때 다음에 저기를 구해달라 인 건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차근차근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두 함수가 축을 공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끄덕끄덕. 그랬는데 f라는 녀석은 어쨌든 개수가 2분의 1이고요. g는 개수가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약간 더 널찍한 그릇이고요. 개수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이렇게 오목한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널쩍한 애가 f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오목한 애가 g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어쨌든 둘이 같은 축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축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표시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나와 있어요. 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f가 g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g가 이렇게 오목하고 f가 이렇게 완만했으면은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오목한 애랑 안 만나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되는 이유는 뭐다? 자, 오목한 애가 조금 더 이렇게 아래에 있고 널쩍한 애가 f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f가 더 크거나 같다 했을 때 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둘이 어차피 f랑 g랑 저기 공통 아닙니까? 공통인 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라고 하면요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최대 최소값 가지는 거랑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그러면 p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을 텐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그러면 다 말 다 했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과 5 사이의 값 2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의 값이 2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2인 거는 찾아놨고, 그 다음에 f랑 g랑 만나는 게 현재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것도 알았어. y는 fx랑 천천히 써줄게요. y는 gx가 있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자마자 fx 마이너스 gx는 자,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버리고 끝내요. 됐나요? 네. 그런데 이게 뭔 소리예요? 싶을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건데, 지금 함수 fx랑요 그리고 gx가 교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교점이 두 개나 있고요.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5입니다.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느냐? 이 둘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즉 fx는 gx다 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f는 g다 라는 건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에요. f도 2차, g도 2차고 둘이 서로 최고차 함계수가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결국 fx-gx는 0이다로 g만 옮겨놓고서 이렇게 방정식 만들었을 때 얘의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최고차항 a로 놓고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5는 0이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f 빼기 g는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fx라는 녀석은 현재 2분의 1 x제곱 플러스 뭐식입니다. 그리고 gx라는 녀석은 2x제곱 플러스 뭐식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끼리 서로 빼주시게 되면요, 얘의 값은 일단은 뭔진 몰라도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뭐시기일 거 아닙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당연히 a 값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f 빼기 g라는 녀석의 식이 고지고대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fx-gx였다. 근데 문제에서 f2 빼기 g2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다가 x에다가 2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다가 2만 집어넣겠습니다. 2 집어넣어주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27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 2의 값에다가 2분의 27 곱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27 나오겠습니다. 정답 27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24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겠고,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y는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고, B에서 x축에 내린 말을 C라고 하자.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GK라고 하자. 그랬을 때 GK가 14 이상 78 이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생각할 건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식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림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보는데, 자, 뭐 늘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팁, 항상 얘기하는 팁, 이거 방정식처럼 생각하시면요, 두근에 한 뭐 나옵니까? 네, 2K 나옵니다. 자, 그럼 2K 반띵하세요. 뭐 나와요? 네, K 나오죠? 그게 바로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 K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여기 Y축 있고 X축 있어. 그 다음에 요 Y절편에서 선 그어, 그리고 선 내려 그래 놓고 직사각형 있는 건데, 여러분들 뭐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는 y절편 구해보시면요, x가 0일 때의 y 값이니까 0 집어넣으시면 여기 y절편은 k제곱 플러스 4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건너편 쪽에 있는 거 생각할 때 이차함수에서 중요한 건 항상 대칭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0, k였으면은 k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긴 2k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네, k만큼 차이 날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저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내가 GK라 하기로 했는데, 둘레 구하겠다. 자, 둘레는 가로의 길이가 2K,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K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그거를 2배 해주면 그게 둘레잖아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둘레 구할 수 있겠고, 그게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8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자, 7, 여기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그리고 그게 39 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부등식 두 개 나와 있을 때는 우리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자, 그러면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빨간색 밑줄, 전 밑줄을 보시게 되면요, k제곱 플러스 2k 7 넘어오시면요,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보니까 요거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일단 처음에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검은색 밑줄입니다. 검은색 밑줄에선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가 0보다 작다가 되다 보니까 요거 k 7로 35 돼서 k 플러스 7, 그리고 k 마이너스 5,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7,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될 텐데, 자, 이거는 수직선을 그리셔서요, k의 값이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에 5, 그 다음에 요 사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쪽 파란색 색칠로 표현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k값 다 자연수 k값만 하면 되네. 이거 여기 할 필요도 없네. 그럼 1부터 5까지만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1부터 5까지 다 더해주시게 되면요, 그 값은 15가 나오게 돼서 15가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다음 243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 24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그림은 다음과 같다. 뭐 끄덕끄덕. 그 다음에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뭐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정의하겠다 했을 때 다음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3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g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에서 f의 절대값만 있어도 그냥 현기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저거는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거나. 그냥 나오는 경우는 0 이상일 때, 그냥 안 나올 경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경우는 음수일 때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기 있는 gx도 마찬가지예요. 자, gx도 하나는 이 2분의 fx 그리고 플러스 fx일 때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2분의 fx 마이너스 fx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절대값이 양수면은 그냥 내보내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내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값은 그냥 fx가 되는 거고요. 여기일 때는 0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g도 그냥 f이거나 혹은 0인 겁니다. 자, 저런 표현들 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유명한 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자, 얘네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경우는 fx란 녀석이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그냥 플러스인 채로 나와서 이렇게 됐던 거고, 두 번째 녀석은 fx가 0보다 작다 보니까는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여기서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요랬다라는 거잖아.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3보다 크거나 같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 fx가 0 이상이었다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3 이상이었을 때였다. 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았을 땐 언제예요? 이건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을 때 그랬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었을 때. 그때는 fx가 0보다도 작았었다. 자,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gx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하시면은 x축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fx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으신 다음에 g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이나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는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G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무슨 그릇 같죠? 자, 이렇게 G만 그려놓을 줄 알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G라는 녀석은 일단은 이렇게 대칭적이겠죠. X는 2에 대해서 2가 아니라 1이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Y는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 아니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컷.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 자, 니은 중요하죠. 방정식 gx는 1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니?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gx를 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gx는 1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뭘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면 y는 gx라는 함수랑 y는 1이라는 이 두 함수가 교점이 두 개니?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교점 두 개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누누이 얘기했었죠. 교점과 실근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y는 gx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놨죠. 그림 모양으로. 그럼 뭘 해야 돼? 여러분들 y는 1을 그리셔야죠. y는 1을 어떻게 그려? 네, 이렇게 수평하게 y는 1인 걸 그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중2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네, 교점 두 개인 거 맞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것도 맞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디귿에 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 네, 그렇죠.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저 땐 딱 0이거든. 자, 그래서 이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 돼서 니은 디귿 둘 다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3번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단원은 마치고요. 다음에 3단원인데 요즘에 뭐 수행평가도 하시고 다른 것도 그렇고 수행평가 하고 그러시느라 좀 많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 끝까지 지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